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과 적용 강의를 맡게 된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제가 언론대학원에서 지금 올해째가 이번 강의가 5번째인가요? 4번째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도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이러한 또 감염병 이런 확산 문제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아쉽고 또 강의를 하는 또 저로서도 또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보다는 조금 수업 어떤 집중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강의실에서 하는 강의만큼 또 이런 그 수강의 어떤 그 원하는 그런 목적을 또 이루시기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또 어차피 이제 또 수강 신청 변경 기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듣고 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과 적용 한번 들어볼 영양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또 계속 이제 또 수강을 하시는 거고, 뭐 들어보니까 별 영양가가 없다라고 하면 또 이제 수강 신청을 또 철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본 주제로 나아갈 수는 없고요. 이번 강의는 기본적인 이제 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과 적용 이 강의의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단 백그라운드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또 여러분들에게 저를 또 간략 하나만 소개를 드려야 되겠기에 제가 또 저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이런 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쪽에 뭐 이쪽 분야만 또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요 분야를 계속 또 해왔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또 그 관심을 갖고 또 뭐 연구라면 연구라고 할까요? 또 나름 또 공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2년도에 그 한일 월드컵이죠. 한일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어떻게 운 좋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저는 이제 2002년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 사법연수원 때부터 이쪽 스포츠 문화 쪽에 한번 전문 변호사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뭐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에 또 석사 과정을 또 밟기도 했고요. 연수원 다닐 때부터 대학원을 또 입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나름 또 열심히 노력한 덕분인지 몰라도 2009년도에는 이제 서울경제신문이 선정한 대한민국 전문 변호사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대한민국 그 전문 변호사로서 또 이렇게 선정이 되는 또 영광이라면 또 영광을 또 받았고요. 물론 뭐 저 말고도 또 몇 분 또 계십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도 제가 스포츠 선수의 에이전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또 생각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아니면 또 못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곽채희 선수라고 인라인의 곽채희 선수 에이전트를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김연아, 박태환, 장민환 이런 선수의 에이전트를 역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예.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문체부 관련 일을, 어떤 자문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거기 자문위원을 했었고, 또 최근까지는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문화체육 분야의 자문위원으로 또 활동하기도 했고, 또 지금, 이렇게 관련 분야 대학원 또 출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뭐 제 간단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바로 이번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주 이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요. 이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과 적용 이 강의의 어떤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로서 또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법률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이제 산업이 되겠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그 시장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백그라운드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어쩌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과 적용 이 과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취지이기도 하고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배경 화면을 하나 제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뒤로 여러분 PT가 보이시죠? PT가 보이죠? 예, 관련 산업 생태계와 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이 산업에 있어서 보면 크게 당사자라고 할까요? 관련자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제 산업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소비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꼽는 것이 바로 이제 국회와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법 정책에 있어서 법 정책의 그 제정 주체는 국회 또는 이제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국회 정부도 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그 생태계에 있어서도 한 축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뭐 정책 포함해서요. 법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산업계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국회 정부 이 생태계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하나의 어떤 순환 구조를 이룬다고 할까요? 이게 사이클을 이뤄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좀 더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법이 국회나 정부에 의해서 입법이 되면 정책이 입안이 되면 그것이 당연히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법제도 정책에 따라서는 그 법제도 정책의 직접적인 수범자 내지는 그 수혜자가 소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생태계에 있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돌아가고 있다.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산업계의 어떠한 요구 또는 소비자의 어떤 니즈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또 입법
또는 뭐 정책의 위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 있겠죠. 정책이 있겠죠. 그 법령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성, 또 하나는 공정성. 이것은 뭐 어느 교과서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법령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추구하는 바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산업의 어떤 자율성을 촉진하는 거.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공정성을 또 강조하는 것. 그래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당사자 간의 어떤 자율 경쟁을 유도하거나 촉진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율성을 중시를 하다 보면 이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 산업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그런 관계를 양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그런 관계에 양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시장 구조상 가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당사자의 인권이 제약이 되거나 침해가 되거나 또는 공정한 경쟁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공정거래를 위해서 공정성을 강화하는 또 법률,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 관련 법률의 그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 가치가 어떻게 어느 점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 또는 어느 내용에 더 치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대적인 어떠한 상황, 시대적인 배경, 이것도 이러한 가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점점 이제 시대가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런 공정성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을 입법하고 또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자율성이 제약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과연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또 여기에는 그 관련 이해관계자가 또 여럿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자의 이런 조정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지, 이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에 있어서의 가치는 자율성과 공정성이 있고, 이 둘의 관계가 그 법률의 내용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 점을 또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의 내용을 보면 그 목적과 그것으로 인한 어떤 제도의 그런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항상 어떤 법률을 보면 제1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법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있다, 갖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권리보호, 뭐 공정거래, 환경조성 이런 것이 나오면 바로 공익,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진 법령의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은 이제 규제 측면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규제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주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해서 어떤 그 법률의 목적이 어떤 산업 진흥, 뭐 발전 기반 조성 이렇게 되면 그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로 이러한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후에 한번 이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을 한번 이렇게 보실 때 항상 먼저 제1조를 한번 보시고요. 제1조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먼저 보시면 이 법은 규제 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지원, 육성을 강화하는 내용인지 또는 당사자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자율적인 관계를 또 촉진하는 것인지 이제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 이제 법을 구체적인 하나 법을 제가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법률이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특히 이제 이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그냥 포함해서 문화라고 하면 이런 문화 산업에 관한 그런 법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이러한 어떤 산업에 있어서 어떤 기본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판 산업에 있어서 출판 산업 또 기본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인데요. 이 법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보면 규제와 지원이 혼합되어 있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제12조의 2는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 그리고 제30조에서 하는 소비자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어떠한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그러한 공익적 측면을 강조를 해서 규제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문화산업 관련된 당사자들의 어떻게 보면 행위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지원하는 측면에 또 그런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7조의 창업 지원이라든가 제8조의 투자회사 지원, 제16조의 전문 인력 양성, 제31조의 한국 콘텐츠진흥원 설립 이러한 제도들은 오히려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이제 규제와 지원 그런 측면의 내용을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 어떠한 법 제도 정책이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구체적인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한국 영화 상영 의무 제도를 아시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요. 보통 뭐 스크린 쿼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 영화 상영 의무 제도 이것이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이것이 입법이 됐는데 그때 이 스크린 쿼터 그 당시 이제 해외 주로 이제 미국 헐리우드 그죠 메이저 영화사들이 되겠죠. 그 영화사가 국내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장을 잠식한 영화 시장을 잠식을 해서
이 국내 영화 산업이 크게 위축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스크린 쿼터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고, 노무현 정부 때에 한번 이 스크린 쿼터를 또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영화인들이 또 나서서 스크린 쿼터 축소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또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영화가 발전한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꼽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이 스크린 쿼터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의무적으로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할 그 의무 일수가 있는데, 그 의무 일수만큼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상당히 저거 했는데, 지금은 현재는 5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최소 5분의 360, 만약에 어느 영화관이 365일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 365일에 5분의 1, 그러니까 한 70일이 넘는 거죠. 70일은 적어도 한국 영화를 상영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 영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의 뭐 CJ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러한 메이저 영화 제작 배급사들이 또 이 이른바 복합 상영관, 멀티플렉스를 또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시장의 또 구조와 같이 결합을 해서 우리 한국 영화가 뭐 천만 영화도 여러 편 탄생하는 그런 이제 성과를 거두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뭐 군함도라고 하는, 물론 또 일부에서는 또 작품성에 대해서는 혹평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뭐 상당한 또 성과를 거둔 영화도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스크린 쿼터 제도 때문에. 그런데 이 스크린 쿼터 제도의 문제점이 하나라서 제가 뭘 꼽을 수 있느냐 하면, 그냥 한국 영화라고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지금 좌측에 보이는 이런 집행자와 같이 어떻게 보면 큰 이런 메이저 영화사가 제작하지 않은 이런 영화들은 사실상 상영관 찾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잠깐 아예 그냥 이러한 멀티플렉스 큰 상영관에서는 상영의 기회를 얻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영화는 대중들에게 알려질 그런 기회조차 찾기가 어려운 곳이죠. 이런 한국 영화 상영 의무 제도, 이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마련한다면 이 중에서 메이저 영화사가 아닌 소규모 영화사가 제작한 영화를 또 구체적으로 그 상영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이러한 소규모, 소자본 영화도 또 많은 대중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 산업에 있어서의 다양성, 그것을 또 촉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영화법상 이 제도는 단순하게 그냥 한국 영화 상영일수 의무 제도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영화들은 영화관을 찾지 못하는 그런 또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 산업이 한쪽으로만 다양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영화 산업, 일부에서는 어떠한 좀 영화 시장에 또 왜곡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부정적인 또 결과를 또 야기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예, 이것처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이 산업의 어떤 시장의 구조를 형성하거나 그다음에 그 시장의 어떤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법률이다. 그런 법령상의 정책과 제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이나 또 유럽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뭐 발달한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정부의 규제, 간섭이 좀 더 좀 심한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그만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련된 법률이 많다는 것이죠. 관련 정책, 제도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하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간섭하고 규제하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에 비해서 정부의 또는 국회의 이러한 입법 그리고 또는 정책 수립 시행으로 인해서 이러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주요 정책과 제도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지금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의 현재 어떤 뭐 그 직업이라든가 그걸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만약에 또 지금 실무에서 열심히 또 뛰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구체적인 어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저보다 좀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러한 관계 법령상의 어떤 정책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와 함께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뭐 그 강의 계획서를 한번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제 연락처 여러분 연락처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 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의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이제 제가 매주 이제 강의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하는데 그 주제별로 주요 이슈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재 이슈를 가지고 그 이슈의 어떤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요. 그래서 그 쟁점과 관련된 실제 국내의 어떤 사건, 사례들 그리고 그 관련된 판례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그러한 정책, 제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아울러서 발전 방안은 또 혹시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하는 그것을 저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방법은 100% 다 이제 비대면 온라인이 되겠는데요. 이번 학기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서 과목하고 저를 간단히 소개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스포츠 선수 계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강의 과목 제목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과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측에 그 요청 사항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시간을 그러니까 강의 차수를 한 양분을 해서 한 그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쪽을 적절히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격주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나눠서 할 텐데요. 스포츠 선수 계약에 대해서 어떤 쟁점, 이슈들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화법, 영화 산업에 있어서 어떤 법적 쟁점과 이슈가 있는지 그것을 또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제 공연법, 뭐 뮤지컬도 될 수가 있고요. 일반 연극도 될 수 있고요. 이러한 공연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 쟁점과 이슈가 있는지. 그다음에는 이제 스포츠 도박, 그다음에 승부 조작. 요새 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스포츠 도박과 승부 조작 이것이 과연 어떤 법적 쟁점과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6주차 때는 이제 광고 마케팅법 관련해서 광고 마케팅에 있어서 이것이 또 어떠한 법률적인 쟁점과 이슈가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여러 가지 또 쟁점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7주차 때는 이제 스포츠 도핑과 관련해서 약물 복용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또 이것이 또 상당한 또 문제점을 여러 가지 문제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겠고요. 8주차 때는 이제 중간 시험이 있겠고요. 9주차 때는 이제 저작권과 표절, 상당히 모든 문화 산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 저작권 문제, 그리고 표절 문제, 이것을 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10주차 때는 프로스포츠의 법 제도적 쟁점과 이슈, 그러니까 프로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뭐 셀러리 캡이니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있는데 그러한 제도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11주차 때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유명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초상권과는 좀 더 다른 개념입니다. 그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12주차 때는 셀러브리티, 그 유명인들의 매니지먼트와 에이전트에 대해서 미국 중에서는 매니지먼트와 에이전트 개념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명확히 실무에서도 명확히 구분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요 매니지먼트와 에이전트에 있어서 그 관계를 살펴보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산업에 있어서 그것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 관련된 법적인 이슈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13주차 때는 MBC 마케팅이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이 MBC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기만적인 마케팅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 쟁점과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14주차 때는 탤런트 계약법. 뭐 연예인도 탤런트, 우리가 보통 탤런트 하는데 이런 탤런트들과 관련된 계약들. 그러니까 뭐 주로는 뭐 이런 전속 계약이 되겠죠. 이런 계약들에 대해서 법적 쟁점과 이슈를 살펴보고요. 15주차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어떠한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 어떠한 제도들이 있고 또 권리 구제 방법으로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이제 살펴보고요. 16주차 때는 이제 기말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은 미리 말씀드리면 중간 시험은 없고요. 기말에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을 그냥 합쳐서 다 할 거고요. 성적 반영 비율은 그러한 기말고사가 이제 70%, 그 다음에 출석률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말 시험은 그래도 뭐 안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리포트 형식으로 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강의 주제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본인의 어떠한 뭐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 사항이라든가 또는 강의 내용에 대한 어떤 뭐 총평도 좋고요. 또는 강의 내용과 관련된 본인의 또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요. 그런 것들을 리포트로 제출을 하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기말 시험으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리포트에서 뭐 점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거의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리포트 점수는 다 동일하고 다만 이 출석률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출석률에 따라서 조금
점수 차이가 날 수는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강의 계획과 관련해서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고 해서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게 진행한 것 같기도 한데요. 다음 이제 2주차 때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또 재미있는 사건들, 그런 또 사례들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재미있게 또 강의를 진행을 하고 또 강의 자료도 잘 준비를 해서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강의 영상을 올릴 때 함께 그 강의에 사용되는 그런 그 데이터들, 백업 데이터들을 다 미리 같이 올려서 여러분들이 강의 시청하실 때, 영상 시청하실 때 편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과 적용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2주차 때 이제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